9월 7일 금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정부 여당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의 공공기관 이탈 도미도 현상과 역차별 사례를 들어 정부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열린 취업 박람회에 20, 30대 청년 구직자 5천여 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특히 상담 후 원서를 내면 가산점을 준다는 구인 부스엔 구직 행렬이 길게 줄을 이었습니다.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의 핵심 공약인 계양 아트홀 건립이 4년 넘도록 표류하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면밀한 검토 없이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인천시 감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 안정 대책으로 경기도 내 8군데 택지 개발 계획을 내놨지요. 그런데 대상지로 지목된 기초단체마다 찬반 의견이 달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양주시의회가 행정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고 추가 경정 예산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양주시는 추경안을 철회하는 강수를 두어 의회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경기 남부 기초단체장 8명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백군기 용인시장과 우석재 안성시장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금요일 인천일보TV 뉴스입니다. 먼저 인천일보 지면에 보도된 주요 기사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인천판 1면 그리고 11면 사설에 자세하게 기사가 실린 내용입니다. 어제도 보도해 드렸는데요.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반대하고 있는데요. 인천시 역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반대한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사설에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인천의 경우에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을 싣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남춘 시장의 지시다라면서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소관부서가 저지를 위한 전략을 짜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15년까지 모두 6개 공공기관이 인천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바 있는데요. 자칫 공공기관 이전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피해의식이 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박남춘 시장은 인천의 논리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탈인천 공공기관 사례도 제시하고 인천의 역차별 논리도 제시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3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바로 어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항공산업 분야 취업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20, 30대 청년 구직자 5,000명 이상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박남춘 인천시장,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도 개막식에 참석해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을 격려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이 항공 분야 전공 대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구직을 희망하는 일반 구직자 등 모두 5,000명 넘는 사람들이 행사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특히 제주항공과 에어서울, 에어인천을 비롯한 이른바 저가 항공사가 설치된 부스에 특히 긴 행렬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사유를 알아봤더니 이 상담을 받은 구직자에게는 채용 원서 접수 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 이 부스에는 길게 줄을 늘었었다고 합니다. 최근 20, 30대 청년 구직자들의 극심한 취업난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천판 19면 사회면으로 들어갑니다.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의 핵심 공약 사항이었던 계양 아트홀 건립 사업이 4년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박형우 구청장이 4년 전 자신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계양 아트홀 건립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었는데요. 오락가락 행정으로 계속 표류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잦은 설계 변경으로 건립이 더뎌지는가 하면 지난해의 경우에는 이 계양 아트홀을 지어라 이렇게 설득을 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았던 금액, 보조금 32억 원이 있었는데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전액 반납하는 그런 어떤 수모도 겪었다고 하는데요. 면밀한 검토 없이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했다라고 최근 인천시가 종합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다음은 경기판 이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서울 집값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경기도에 모두 3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고 경기도 내 7개 시에 있는 8군데 택지 개발 사업을 검토하는 방안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대상 지역으로 지목된 이 7개 시마다 찬반 의견이 달라서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행정기관 지방 이전 탓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주암동과 과천동 일대가 택지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된다 한들 이 주택 추가 공급을 하겠다는 이 정부 방침이 실효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 정책 검토 방안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안산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시흥시와 광명시는 자신들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를 원하면서 거기에 따른 정책적 논리를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면 경기 의정판 기사 보시겠습니다. 양주시가 사상 유례 없는 추가 경정 예산안 철회를 해서 논란을 빚고 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양주시 집행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시의회가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아라. 그 뒤에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해달라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인 일인지 집행부는 이번 추경안을 아예 철회를 한 상태인데요. 결국 주변에서는 이 집행부가 의회를 길들이기 위한 그런 처사 아니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양주시와 양주시의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인해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각종 양주시를 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들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기판 일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는 꽤 됐습니다만 이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됐던 기초단체장들이 많은데요. 경기 남부권 기초단체장만 모두 8명이라고 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내용 자세히 싣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 경기 남부권 기초단체장 8명, 20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접수해서 이 가운데 3건의 수사는 종결했다고 하는군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이 2명의 시장에 대한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다만 엄태준 이천시장이 기부행위를 했다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합니다.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선거법 관련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서 최소한 올 연말에는 기소 여부를 모두 확정한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질적인 소음 민원에다 화성 이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수원 군공항 문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수원 군공항의 현 실태와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 등 움직임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수원시와 화성시를 비롯한 또 정부, 군 관계자들의 어떤 반응과 대안은 무엇인지 또 해법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천일보 경기본사 사회부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여러 가지 얘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수원과 화성의 동향, 움직임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두 지자체 모두 군공항 관련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수원은 추진, 화성은 저지를 위한 조직입니다. 수원은 아무래도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으로 주민 지원 대책이나 신군공항 건설 계획을 수립하는 등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화성시는 반발했고요. 남의 지자체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와 관련 화성시가 자치권 침해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기도 했는데 기각됐고요. 지금 수원이 화성과 대화를 하겠다는 분위기로 화성시를 자극할 만한 조례 개정 등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화성시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군공항이 화성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수원시는 당연히 이 타 지자체로 가니까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화성은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화성시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 화성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자 말자 이런 찬반 양론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요, 군공항 이전은 아무래도 이 결정과 추진 주체가 국방부 등 중앙정부일 텐데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이 이렇게 다른 까닭이 있나요? 군공항 피해 시민 전문가, 지자체, 지역 정치권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정부가 미온적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원의 경우 지난해 국방부가 화성 화홍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한 뒤로부터 계속 지자체, 주민 간 이제 찬반 갈등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국방부가 나서서 중재라던가 아니면은 올바른 정보를 알린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계속 서로 다른 입장만 반복되다 보니 해결은커녕 사이가 많이 멀어졌죠. 광주도 다른 지자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광주에서는 아예 시작부터 끝까지 정부 주도를 하는 특별법으로 개정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 과거부터 정부나 정치권 등에서요, 군공항 관련 이슈는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뭔가 그 변화가 됐거나 실현이 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취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확인된 게 있습니까? 정치권 등에서 군공항 피해 해결을 골자라고 한 이슈는 실제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뤄진 건 거의 없습니다. 1992년 대선 당시 최초로 수원 비행장 이전이라는 공약이 떠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어느 땐 국회에서 어느 땐 경기도지사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까지 국정과제를 통해 군공항 이전으로 주민 피해를 해소하겠다고 밝히기까지 참 다양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특별법에 의한 이전 추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네. 이 국정 어젠다로까지 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하고 또 특별법에 의한 이전 추진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의 반응이나 또 대책이랄까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주무부처는 국방부인데요. 군공항 피해와 관련해 해결 방안으로 이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찬반 대립 등의 난감한 상황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최근 기자와 인터뷰에서 지자체 주민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이전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변화된 행보가 있을지 기대됩니다. 네, 물론 소통과 협의를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만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들은 해왔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이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에 군공항 관련 기획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아무래도 군공항 피해 관련 취재를 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거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고통이 가장 많이 와닿았습니다. 전투기가 뜨니까 엄마의 손을 잡고 있던 아이가 손을 놓고 귀를 막았고 수업을 받던 아이들은 펜을 내려놨습니다. 여담으로 수원 군공항 피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주민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는 엄마 뱃속부터 전투기 소음을 듣고 자란 아이는 그나마 소음에 덜 고통받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해가 당연해진 겁니다. 수원과 화성 지역에 미래에는 이런 고통이 없도록 정부 지자체가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어린 아이들이 받는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졌었다. 예, 뭔가 여러 가지 울림을 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과 논란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수원 군공항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또 지금 현 실태는 어떤지 이틀에 걸쳐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은 인천일보 경기본사 사회부 김현우 기자였습니다.
9월 7일 금요일 인천일보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